안녕하세요. 차쌤의 통하는 OA의 차쌤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하게 될 내용은요. 비즈니스 엑셀 심화 과정의 평가, 실기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그 작성 내용 잘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작업을 해야 될 내용들을 조금 볼 텐데, 기본 과정과 조금 다르게 심화 과정은 여기 시트 자체에 문제를 포함시킬 수가 없었던 거를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해야 될 내용이 좀 꽤 많아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기본 과정과 조금 다르게 작업할 때 그 문제를 직접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 정보 관리 시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대학교 학생정보관리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열람 시간을 구해주는데요. 자, 열람 시간은 여기 1번이라고 나와 있는 C4 셀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건데, 파일 열람 시간을 오전 12시 땡땡 9 형식으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 자, today랑 now와 date라는 함수 중에 선택하여서 구할 것이라고 제가 조건을 달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now라는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ow라는 함수를 적어 줄 거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오늘 날짜, 지금 현재 시간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간과 이 날짜가 찍히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날짜를 오전이라는 글자와 함께 12시 09 형식으로 나오라 했으니까 셀 서식을 가주시면 되죠. 자, 오른쪽 클릭에 셀 서식을 가셔도 되고요. 컨트롤 1 해서 셀 서식을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식은, 자,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보게 되면 가장 유사한 형식이 여기 나와 있는 오후 1시 30분의 형식이랑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7시 42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맞는 내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에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오전과 오후를 한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H-MM이라 나와 있는 부분은 시간을, 분을 표시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제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확인을 누르시면 1번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다. 쉬웠어요. 자, 연번, 자동 채우기로 연번을 작성하십시오. 자, 1번, 자, 연번은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고요. 이 숫자만 적혀 있는 이 값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주시면은 연번을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성별을 구해 주십시오. 자, 성별은 단골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번호 값을 활용해서 성별을 구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자, 여기 보게 되면 하이픈이라 하죠. 그래서 하이픈 다음, 즉 8번째에서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값이 1, 2 또는 3, 4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활용해서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 자, 문제를 보면 choose와 mid 함수를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D8에다가 커서를 두고 먼저 값을 뽑아보는 것부터 할까요? 주민번호 8번째에서 첫째 자리를 한 개의 셀을 한 개의 값을 가져오는 MID라는 함수로 주민번호 값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클릭이 안 되니까 아래쪽에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C8이라는 셀이 되겠죠, 그죠? 콤마. 자, 8번째에서 첫 번째, 8번째에서 한 개의 셀을 뽑아주게 되면 1도 되고, 이렇게 끝까지 끌었을 때 1, 2, 3, 4 중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나와 있는 값을 내가 원하는 남자, 여자 형태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choose라는 함수를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진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커서는 D8에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mid라는 함수 앞에 커서를 두시고 여기에 choose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값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죠? 이게 숫자 값,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러니까 1, 2, 3, 4라는 값을 뽑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hoose의 인덱스 num에 해당하는 값이 될 수 있고요. 콤마. 뒤에는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1일 때는 남이죠. 2일 때는 여죠.
3일 때는 다시 남, 4일 때는 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1, 2, 1, 2 나왔던 값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G8, Z8 셀부터 학과를 중복된 데이터 없이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추출하시오. 그쵸? 자,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쓰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Z8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Z8번 셀에 보시면은 여기에 칸이 하나 비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학과를 중복된 데이터 없이 동일한 레코드를 하나만 출력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설정하라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일단 학과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한번 더 볼게요. 학과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데이터라는 리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고급이라는 필터를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건은 그죠? 비워두셔도 돼요. 지금은 특정 값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여기 고급 필터 기능을 들어온 거거든요. 이대로 두시고 복사 위치에 커서를 두셔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 보게 되면 학과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결과물을 확인하러 갈까요? 학과부터 해서 법경찰 행정학과까지 추출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색상과 관련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번 문제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학과별 평균 점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 여기 보게 되면 학과별 평균 점수라고 나와 있는 이 표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요. 간호학과는 대문자 N. 그쵸? 쭉 해가지고, H, G, S, D, C, L 이런 학과 코드로 각 셀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AA9라고 나와 있는 여기부터 입력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학과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대문자 N. 호텔 경영학과는 H. 국어 국문학과는 G, 사회복지 S, 디지털 컨텐츠 학과는 D, 컴퓨터 공학과는 C, 그 다음에 법경찰 L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5번은 그냥 솔직히 입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추출된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조금 이제 앞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학번을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학과 코드가 먼저 찍혀야 돼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8에 커서를 두고 문제를 조금 볼까요? 자, 학번을 생성을 할 건데 입학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 자, 입학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니까 뒤에 96, 9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과의 마지막, 학년의 마지막 부분, 입학연도. 그 다음에 학과 코드, 아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학과 코드들이 우리가 입력을 한 상태가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학과의 코드 하나, 개인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 코드는 그 오른쪽에 대문자 5에 005라 나와 있는 개인 코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값을 서로 쭉 AND 연산자로 연결을 해서 학번을 생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학번 예시를 보면은 자, 입학연도가 15년도고요. 그 다음에 D라고 나와 있으니까 디지털 컨텐츠 학과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033이라는 형태로 해서 개인 코드가 붙어서 값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일 처음 나와야 되는 입학연도 마지막 두 자리를 먼저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제 H8에 커서를 두시고 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추출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write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입학연도에 콤마 두 자리, 오른쪽에서 두 자리, 그죠? 오른쪽에서 두 자리니까 두 개라고 적어주게 되면 입학연도의 오른쪽 두 자리 값을 뽑아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해서 96이라는 글자가 뽑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또 붙이냐면 학과 코드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자, 학과 코드는 아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의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찾을 때 방향은 학과를 가지고 학과 코드를 찾는더라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그죠? VLOOKUP을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학과 이 값을 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적으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학번 생성이라 나와 있는 이 96, 그 write라 나와 있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요. 여기에다가 그 and 연산자로 해서 그 뒤에 내용들을 붙일 수 있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상태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자, VLOOKUP을 한번 써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학과 가지고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김병철이라는 사람의 학과를 가지고 학과 코드를 뽑아야 되는 터라 학과, 즉 김병철의 간호학과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콤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Z8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과를 뽑았고요. 그 옆에 학과 코드를 적었는데 이 부분을 잡아서 F4번으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 저 범위는 끌었을 때 고정된 값을 인식할 수 있겠죠. 콤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에 학과 코드를 읽어오면 되죠. 선택한 표에 이 조회표 또는 참조표라고 나와 있는 이 표에 학과는 첫 번째, 학과 코드는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2라고 적어주시면 두 번째 값을, 두 번째 열의 값인 학과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글자가 수식이 되는 거예요. 콤마. 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과의 이름과 똑같은 걸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false에 해당하는 0을 적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96N이라고 해서 학과 앞에 나와 있는 입학연도에 입학연도 마지막 자리 두 자리와 학과 코드가 이렇게 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 뒤에는 앞에 나와 있는 개인 코드를 이어서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 줄에 커서를 두고 and 연산자를 적고 앞에 나와 있는 개인 코드를 찍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클릭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나 위에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 즉 G8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학번이 생성이 되고요. 끝까지 끌었을 때 제대로 된 학번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초반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교훈도 조금 얻었으면 좋겠네요. 자, 7번. 자, L8이라 나와 있는 부분에 이제 특별학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학점. 영어 점수가 95점 이상인 학생에게는 P라는 값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 뭔가 그 P 학점을 주는 거니까 일단 if란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if. 자, 앞에 나와 있는 영어 점수값. 지금 이 사람은 96점을 획득했는데 이 선택한 이 값이 95점 이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에 대해서 yes, 즉 95점 이상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내용에 대문자 P라고 해서 특별학점입니다. 라고 하는 P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빈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P학점. 자, 지금 이 친구는 96점으로 95점 이상이 되니까 P학점을 받는 게 맞고요. 끝까지 끌었을 때 총 2명 정도만, 그죠? P학점을 받도록 되도록 지금 수식이 완성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자, 상담 요함이라는 이 항목을 구할 텐데요. 상담 요함은 내용이 어떠냐면 전공과 전공 있죠? 여기 전공. 교양의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90점 이상인 학생에게 그죠? 면담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보면 이런 거예요. 60점 미만인 친구들은 조금 이제 케어가 그죠? 좀 더 많이 챙겨봐야 될 사람이고 90점 이상인 친구는 이제 우수 학생이니까 뭔가 칭찬이나 기타 다른 포상을 하기 위한 상담이겠죠. 그죠? 두 친구를 같이 뽑아보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상담 요함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수식을 구성을 할 건데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담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표시하거나 아니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if란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조건을 조금 보시면 먼저 뭐 90점 이상 일단 잠시만 두시고요. 전공과 교양 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죠. 전공 점수도 그죠? 크거나 같다. 60점 미만이라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 6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콤마.
교양의 점수도 60점 미만인지를 체크를 하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ND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랑 이거다. 그죠? 90점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또 5어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요거 AND부터 해서 AND의 결과물, 조건, 함수를 적었던 이 부분을 5어의 첫 번째 인수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요거 AND 첫 번째 우리 작성한 이 부분은 60점 미만인 그냥 전공이든 전공과 교양과 이 두 가지가 60점 미만인 사람을 뽑는 거죠. 수출하는 거죠. 자, 이렇거나 그죠? 또는 AND라고 해서 전공 점수가 그죠? 전공 점수 값을 찍을게요. 자, 전공 점수 값이 J82 그거 나갔다 90점 이상이랬으니까 90, 교양 점수 값. 자, 잘 맞춰주세요. K8입니다. 그거 나갔다 90. 이 두 가지가 또 동시에 만족되는 것 자체를 5어로 묶어주는 거죠. 자, 앞서 AN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그다음 교양 점수 같이 60점 미만인 사람을 일단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AND에 해당하는 사람은 둘 다 90점 이상인 사람을 뽑는 건데 이렇든 저렇든 60점 미만이든 90점 이상이든 지금 우리가 다 교양에 상담이라는 글자를 면담이라는 글자를 찍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5어로 표시를 해준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어의 괄호를 닫혀 있죠, 그죠? 초록색으로 같은 색상을 띠고 있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면담이라는 글자를 찍어주게 되고 아니면은 그냥 빈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충 봤을 때 여기 90점이랑 이렇게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면담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60점 미만이가 조금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면담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결과물을 체크 포인트 잘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정 점수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정 점수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원 점수를 우리가 해석하기 편한 뭐 가중치나 다양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더해서 보정된 값을 구하는 게 보정 점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문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전공 점수 곱하기 2 더하기 교양 점수를 해서 이거를 3개로 나누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수식을 적어 볼게요. 보정 점수 값은 는 괄호를 열게요. 적혀 있는 대로 전공 점수를 찍어 주시고 곱하기 2 그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교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3을 해준다는 건 지금 전공을 좀 중요시 여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죠? 전공 점수를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보정 점수 값이 계산이 됩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조금 보기가 힘든 게 뭐 666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들쭉날쭉인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round라는 함수를 써서 보정 점수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결과 값을 round로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round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round는 숫자 값을 이제 반올림해 주는 건데요. 원래 소수자리 이하의 값을 조절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앞서 계산된 이 수식의 결과 값을 소수자리 몇 자리로 만들어 주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소수 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콤마 1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최종적으로 나는 이런 모양을 하고 싶습니다를 표현하는 게 라운드의 마지막 두 번째 인수 값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93.7이라고 해서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지금 소수 자리가 없는 거는 그냥 똑 떨어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문제 추가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요까지만 하셔도 충분한데, 만약에 실무에서 소수 자리를 무조건 한 자리로 맞추고 싶다면은 사용자 지정에 셀 서식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평점을 이제 구하셨고, 그죠? 구하시기도 하실 텐데, 보면은 평점은 성적 분포표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좀 넘겨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성적 분포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쵸.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죠? 보정 점수. 그죠? 이거를 쓰지 않을 거면 왜 계산했겠습니까? 그죠? 불편하게. 근데 요거를 가지고 평점을 여기 나와 있는 표에서 찾아서 평점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보정 점수 값을 가지고 찾을 때 세로 방향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U8. 자, U8에서 그죠? W17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유는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영역의 이름을 성적 분포표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네요. U8에서 W17까지 이렇게 선택을 다시 제가 했고요. 여기 U8 적혀있는 이름 상자에 커서를 두시고 여기다가 성적 분포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해서 엔터를 반드시 오타 없이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앞으로 이 표를 쓸 때는 성적 분포표라는 글자, 이 텍스트만 써도 이 범위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하는 사전 작업은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5, 8 셀에다 커서를 두시고 VLOOKUP이란 함수를 쓸게요. 자, 앞에 있는 보정 점수. 자, 참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선택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N8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콤마. 자,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점수 분포표라고 이름을 등록했던 여기 나와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성적 분포표라고 타이핑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콤마. 자, 컬 인덱스 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점은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는 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컬 인덱스 넘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열의 값인 평점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콤마. 마지막에 유사일치인지 정확히 일치인지를 보는데 대부분의 숫자 값을 가지고 찾을 때는 똑같은 값을 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걸친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유사일치, 즉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평점 값이 구해지게 되겠네요. 됐죠? 지금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몇 명이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번 문제였거든요. 자, 11번 한번 계속 이어서 갑니다. Q8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졸업이라는 글자를 찍어주래요. 보정 점수. 자, 앞에 나와 있는 보정 점수의 값이 85점 이상이면 졸업 시험을 친 학생에게만, 그죠? 85점이 이상이면서 졸업 시험을 치게 되면 졸업 가능이란 요 부분에 졸업이라는 글자를 찍으래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되겠죠? 먼저 보정 점수에 대한 조건을 85점 이상인지를 설정해야 되고 거기다가 졸업시험의 이 결과가 O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조치를 취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조건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게 O인지 대문자 O인지 0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 방법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Q8셀에다 커서를 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는 해서 if라는 걸 쓴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졸업이라고 찍거나 안 찍거나. 보정 점수가 85점 이상 이고라 했으니까 여기에 이어서 바로 and라는 함수를 이어서 적어 주셔야지 두 개 조건을 같이 동시에 만족하는 새로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찍을 수 있는 보정 점수의 값이 크거나 같다. 85점 이상이냐고 먼저 조건을 세워주고요. 여기에다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게 졸업시험을 쳤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자, 졸업시험 값 일단 P8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의 값이 여기 원래는 여기 대문자 O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대문자 O라고 적으면 되는데 요게 대문자 O인지 숫자 O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O라고 적혀있는 칸을 하나 찍어서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유의사항은 앞에 나와 있는 P10 지금 O가 적혀있는 이 셀을 찍을 때 요거는 고정을 시켜줘야지 무조건 동그라미 즉 O라는 값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따옴표에 대문자 O라는 거를 찍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졸업이라는 글자를 찍으라고 했고요. 아니면은 빈칸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쌍따옴에 두 개를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친구는 졸업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끝까지 끌어볼게요. 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안에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졸업 가능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많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자, S8 셀에 가서 도메인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했었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고 조금만 다를 뿐이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요거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도메인이라는 거는 골뱅이 뒤에 나와 있는 kmax.co.kr 나와 있는 부분을 du.ac.kr로 바꿔달라는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id는 그대로 추출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뒤에 골뱅이 du.ac.kr로 바꿔달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원하는 거는 and 연산자 left find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left는 앞에 나와 있는 값을 쭉 id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find는 골뱅이 위의 위치를 알아야지 그 위치 앞에까지가 id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다가 find라는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자, find text, within text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find text는 앞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그게 아니라 find text는 골뱅이가 되겠죠. 그죠? 골뱅이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 골뱅이가 포함되어 있는 within text라 나와는 이 이메일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골뱅이를 R8셀에서 이제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find의 결과는 엔터를 적을게요. 보면 골뱅이의 위치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골뱅이 위치값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았으면 요거 바로 앞에부터, 그죠? 다 추출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id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이란 값이 아니라 13에 빼기 1 한 위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민철 언더바 강이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를 뽑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치값을 알았으면 이제 left라 함수로 요거를 추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find 앞에 left라는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자, 텍스트는 이메일에서 콤마 아까 금방 구한 12, 즉 골뱅이를 찾았고 골뱅이 바로 앞에까지의 위치가 몇 번인지를 구하는 find의 결과값, 즉 몇 개를 추출할 건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민철 언더바 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이제 id가 추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했죠? 여기다가 골뱅이의 du.ac.kr, 자, 커서를 갖다 놓고 and 연산자의 쌍따옴표에 du.ac.kr이라는 글자를 찍어주면 되고요. 그죠? 골뱅이도 적어주셔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골뱅이.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쌍따옴표를 하나 더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걸 잊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간단한 오류는 엔터를 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du.ac.kr이 붙은 상태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find라 함수, 많이 접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인원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성적 분포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인원수를 구하는데요. 이거는 count if 함수를 써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평점이 F인 사람이 몇 명, 그죠? A 뿌린 사람이 몇 명까지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커서를 두시고 는 해서 count if라는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rang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평점 값을 찾을 위치, 즉 평점 전체를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끌어서 인원수를 A+, 그러니까 A+까지 찾을 건데, 끌어주는 동안에 이 평점이란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콤마.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찾을 부분은, 자, 선택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W9라고 나와 있는, 즉 F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만 이제 걱정이 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절대 참조로 해야 될지 상대 참조로 해야 될지 혼합 참조로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보면 W9만 해도 돼요. 이유는 요거를 한 번만 내려서 그러니까 자동체육으로 한 번만 한 방향으로만 끌어줄 거기 때문에 W9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끌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면 W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겠지요. 그죠? 자, 엔터를 쳐서 F는 3명이고요. 그죠? A뿔은 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대충 확인해 보니까 A뿔은 없죠. 그죠? 그래서 A는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친구, 졸업시험 치는 친구, 졸업시험도 치고 이제 졸업이 가능한 친구, 이 친구가 한 명이란 걸 확인하면 아, 내가 잘했구나를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13번 문제였습니다. 좀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오긴 했는데 우리 문제, 함수 문제가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영어, 전공, 교양별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숨을 돌리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자, 이 문제는 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영어, 전공, 교양. 위에도 영어, 전공, 교양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끌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라고 나와 있는 V22에 커서를 두시고 는 해서 min이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최고점이니까 max가 되겠네요. 그죠? 제가 밑에 거를 봤어요. 그래서 max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영어에 대한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는 이제 고정을 할지 말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 이거는 어때요? 하나 작성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주면은 되죠. 그냥 편한 대로 내가 한 방향으로만 끌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도 지금은 영어인데 오른쪽으로 끌어주게 되면, 자, 교양을 커서를 더블 클릭했을 때 교양 범위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방향만 했기 때문에 요거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점은 좀 쉽네요. 그죠? 그래서 min이란 함수 클릭해 주시고요. 영어라고 나와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마찬가지 끝까지 끌어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부터 17번까지 문제인데 교양별, 그러니까 영어, 전공, 교양별로 조금 난이도 올라가지고 그죠? 최대값을 획득한 사람의 이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함수 중에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는 해가지고요. 먼저 영어의 최고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영어의 최고점은 구해졌나요? 금방 우리가 위에 여기서 96점이라고 구해놨네요. 그죠?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인덱스라 함수를 바로 써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매치되는, 그죠? 96점을 획득한 사람이 도대체 몇 번째 사람인지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괄호를 열어주고요. 자, lookup value는 여기 구해진 영어의 최고 점수 값을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lookup array라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영어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 범위는 고정을 시킬 필요가 없지요. 오른쪽으로 끌어서 이제 찾아줄 거니까요. 그죠? 자, 콤마. 지금 보면 마지막 이제 옵션 부분은 0이라는 걸 선택해줘야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그죠? 보면은 위에 구해진 최고점의 값과 똑같은 값을 찾아야지 그 위치 값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값 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최고 점수, 자, 영어의 최고 점수는 1번에 해당하는 친구, 아까 보시면은 무난하게 졸업이 가능했던 친구, 그 친구의 그 위치값이 1번 행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 마찬가지 끌어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1, 9, 11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행입니다. 9번째 행에 있습니다. 1번 행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이름으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죠? 사람 이름을 나중에 인덱스 값에 첫 번째 인수로 해서 이 이름으로 위치 값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매치 앞에 인덱스를 드디어 적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그렇게 되게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쓰다 보면
다른 함수랑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쓰게 되면은 아주 활용도가 높은 함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은 B8에서 B28까지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매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치 값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유의사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매치는 이제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됐는데, 보면 B8에서 28, 그 B28에 나와 있는 이 셀은 사람 이름은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바뀌지 않으니까,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 구해진 1, 9, 1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값은, 지금 안 보이지만 1, 9, 1 나와 있는 이 값은 첫 번째 행, 아홉 번째 행, 1번 행,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매치는 행에 해당하는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리면 된다는 말이죠. 자, 콤마. 열은 우리 사람 이름은 줄 한 줄만, 한 칸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엔터를 치게 되면 김병철이라는 사람 이름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이고요. 이 친구가 영어의 최고점이고 끝까지 끌었을 때 김병철 또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는 해서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먼저 적습니다. 가로를 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첫 번째 인수값이 되고요. 사람 이름은 계속 이제 찾아서 오른쪽 끌었을 때 했을 때는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F4번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이름 중에 이제 선택을 했고, 이 중에 몇 번째 사람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치란 함수를 써줘야지 위치 값을 찾는다 했죠. 그죠? 룩업 밸류는 앞서 우리가 구한 그 최저값 값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고정할 필요 없이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룩업 어레이라 나와 있는 부분은 영어 값에서 최소 값을 찾으니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콤마.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마지막 인수는 0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엔터를 한번 더 괄호를 한번 더 닫아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닫아서 완성이 되고,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영어 전공 교양에 해당하는 최저 점수를 받은 불명예스러운 친구의 이름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풀이를 하면서 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는 이제 학과별 평균 보정 평균이라는 내용을 작성을 하라 했습니다. 자, 보면 학과별 보정 평균, 자,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학과별 보정 평균 값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입니다. 이제 학과별로 이제 평균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average if round라는 함수를 써줄 거고요. 학과별 보정 평균 결과 값 앞에 크거나 같다를 and 연산자를 사용하여서 붙일 겁니다. 자, 결과 예를 보면은 크거나 같다 80.3, 그러니까 요 부등호를 앞에 계산 결과 앞에 붙여달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A, B, 9라 커서를 두시고 는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학과별 보정 평균 값을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그죠? average if가 되겠습니다. 그치요? 자, 이렇게 해서 range를 먼저 구할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학과별 보정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이 뒤에 나오게 되고요. 그죠? 이 조건을 찾을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학과 이름을 찍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오른쪽 가가지고 이게 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을 조금 시켜줄까요? 그쵸? 그런 다음에 콤마. 크리테리어라 나와 있는 부분은 자, 요게 조건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구할 거는 아까 학과들 중에 그쵸? 학과들 중에 간호학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은 콤마에서 average를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average range라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평균을 뭘 구할 거죠? 보정 평균이라 했으니까 보정 점수 값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보정 점수 이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밑으로 끌어줄 거죠. 그죠? 그래서 F4번으로 바로 고정을 조금 시켜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내려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를 닫게 되면, average if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간호학과가 있는지를 찾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평균 값을 이제 n열에서 찾아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터를 칠까요? 하게 되면 88.35라고 나와 있고 끝까지 끌었을 때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에 눈에 거슬리는 333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나왔죠? 자, 구해진 이 결과를 는 해서 라운드라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는은 중복이니까 라운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계산된 결과, 자, 아까 소수자리 두 자리에서 결과적으로는 올리게 되면, 반올림을 하게 되면 한 자리가 된다.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와 똑같은 이야기니까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첫 번째 값은 이미 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끝까지 끌었을 때 보정된 결과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라운드 앞에다가 쌍따옴표에 크거나 같다를 붙여달라 했으니까 여기에 AND 연산자를 적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쌍따옴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크거나 같다는 부등호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끌어주게 되면 학과별 보정 평균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함수의 문제입니다. 그죠? 19번. 자, 학과별 보정 평균값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십시오. 자, 보면 이렇게 한 이유를 알겠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값을 이제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쓸 건데, 오른쪽 보게 되면 평균 이상인 인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count if s라는 걸 쓰라고 했죠. 이유는 보세요. 간호학과이면서 그죠? 보정 평균값이 이거보다 크냐라는 게 동시에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네요. 자, 먼저 커서는 여기 AC9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인원을 구하는데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 if의 s가 되겠죠? 복수의 s. 자, 괄호를 열어주시고 자, 첫 번째는 간호학과를 찾을 수 있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학과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오른쪽으로 잠시 가서 이거는 아래쪽으로 끌어줄 거니까 F4번으로 고정을 조금 시켜줄까요? 그쵸? 그런 다음에 콤마 간호학과를 찾을 거니까 간호학과를 찍어주는데 이거는 아래쪽으로 한 번만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크리테리어가 끝났거든요. 콤마 자, 이제는 학과별 보정 평균이니까 자, 보정값을 잡아주실까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보정 점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F4번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겠죠? 그래서 콤마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학과별 보정 평균이라 나와 있는데 부등호가 붙어 있는 이 값을 선택해 주면 그 보정 평균 값보다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관련된 이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이제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한 명입니다.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끝까지 끌었을 때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사용해가지고 몇 명, 그러니까 뒤에 명을 붙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셀 서식을 가서 사용자 지정을 간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걸 지워도 되고요. 안 지워도 되는데 우리는 지워서 해볼까요? 숫자 값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0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0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몇 명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들을 조금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함수를 여기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20번, 21번, 22번, 23번 문제는 이제 여기에 조금의 조치를 취해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